네, 제가 두 분 우리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진료실에서 또 우리 환자들 보시면서 장애인분들 혹은 장애인분들 모시고 온 가족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진료실에서 만난 장애인분 가족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지 도움을 청하시는지 또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사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료실이라는 공간이나 시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네, 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치의를 원하시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를 봐주시길 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좀 더 그러한 주치적인 치료를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소소한 경증 장애인들은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뭐 네, 감기 걸려서도 오실 수 있는 거고, 뭐 배탈 나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자주 오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만성 질환도 생기고, 점점 이제 아픈 데가 많아지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주치 요즘에 시범 사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문제가 상당히 좀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이 많이 좀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보이시죠? 나무로 데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일반 성인들도 걷기에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숨이 차서 잠깐 앉았습니다. 앉아서 하던 이야기를 좀 이어보자면은 네. 장애인 주치 제도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오동호 선생님께서 그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을 이제 주치의로서 건강 관리를 해드린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라는 거가 조금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 주치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도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제 계속 그분의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치의가 장애인한테 먼저 서비스가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한 1년쯤 됐거든요. 네. 일반 건강 관리는 이제 만성 질환,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건강 관리를 이제 일반 건강 관리를 하는 거고요. 네. 주장애 관리는 뭐 그 지체 장애라든지 아니면 뇌병변 장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이제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방문을 할 수 있게까지 아,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뭐 장애인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게 중증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바빠서 그러신 건지 이런 그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장애인 주치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이신 거죠? 원장님 네 병원은.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몇 분 계신데 네네. 그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예, 나름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제도가 아직 초기이고 또 네.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 시범 사업이 1년 안에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워요. 네, 예, 이게 우리는 좀 급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알려지는데 1년, 그 다음에 네, 그걸 또 이제 막상 이제 체험하시고 네, 거기에 네, 만족을 느끼고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네, 더 이제 다른 방법을 그 방안을 더 이제 다듬는데도 또 시간이 네, 걸리니까 네. 사실은 시작했던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는 크죠. 근데 음, 이제 1년 됐으니까 네,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네, 생각에서 오늘 네, 그 주제를 네, 장애인 주치의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 장애인 건강 문제는 그 인권이나 또 사회 환경의 척도이기 때문에 네. 꼭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중랑 건강 네트워크에서 이런 장애인 관련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의료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아까 네.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네. 왜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던 게 이제 장애인 주치의제예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고 시범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 일단 몰라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치의 제도가 시행이 돼도 보통 장애인은 그러니까 비장애인은 내가 아프면 아주 중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되지만 뭐 약간 어깨가 결리고 쑤시고 뭐 한의원에 가서 침 맞고 올까 이럴 때는 그냥 본인 혼자 가거든요. 근데 장애인은 혼자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군가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이 등록이 돼 있는데 왜 자주 안 오냐? 이게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진료를 갈 때 장애인은 혼자 가실 수 있는 장애인도 뭔가 휠체어를 타야 되고 뭔가 가기가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을 갈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다른 환자분의 눈총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어떤 자폐성 장애인데 아주 중한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 말씀이 네. 이제 어떤 과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치과 진료를 갈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아이가 사람 많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 일단 진료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아이는 벌써 병원이 질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료도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조금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어렵겠죠. 예, 네, 어려운데 네. 남의 시선이 싫고 사람 많은 북적이는 그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라면 공간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이 몰라주거나 외면하진 않는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자격지심이랄까 그런 게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받아서 깨야 될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거나 내 아이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주면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그냥 아유 참지 그냥 두지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그러니까 원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통합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병원에서는 약간 이게 공간 마련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런 어려움이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아까 네. 선생님 말씀하실 대로 척 알아서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있냐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네. 예, 그거는 결국은 특히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얘기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 주치의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저희 아이가 이가 6살 때 전체가 다 썩었는데 더 썩어서 연고치를 망가뜨리기 전에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면 치료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거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발달 장애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받으셔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치과 치료 올 때마다 재울 거냐고 전신으로. 네. 큰 일이 되거든요. 전신하려면 입원할 수 있는 치과 병원을 가야 되고 비용적인 그렇죠. 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 당장 굉장히 많이 아파서 막 밤마다 울지 않으면 한 2, 3개월 여유를 두고 그냥 놀러 오듯이 그게 결국 그 병원이나 병원 관계자나 종사자분들과의 라포를 만들라는 네.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병원에 들어가서 마취 안 하고 했어요. 네, 마취 안 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 아이가 20살인데 치과 진료 두려워해요. 막 손발이 차지고 막 몸에서 가스 나오고 막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재워버리질 않았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손 뒤에 이렇게 누르고 입 벌리고 잘 누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거를 조금 하려면 어쨌든 이런 장애인의 마음이나 심리를 조금 이해해서 조금 어떤 그 구조적인 서비스도 조금 이루어지면 이게 이 서비스가 정착되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걸어가면서 네, 그러시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장애인 주치제도에 참여하려는 네. 장애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뭐 특별히 더 부담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있나요? 아, 그게 본인 부담금이 네. 1년에 한 회당 해서 그런데 총 1년에 한 2만 원 정도가 아, 1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만 원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회당 해가지고서 12번 계산하면 아마 그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럼 이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그냥 병원에 오셔서 근데 대상이 네, 네. 3급 이상의 장애, 아.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 지금 현재로선 되어 있고요. 네. 장애인 주치 사업에 교육 이수를 받으신 원장님, 네, 네. 그런 의료기관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커뮤니티 케어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장애인 그 주치 시범 사업도 커뮤니티 케어에 들어가 있어요. 네. 병원을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도 이제 관리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제가 네. 그분 집에 갔다가 네, 약통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약이 이제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그냥 통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언제 먹어요? 그러면 그분은 혈압이 있고 천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약을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자유롭게 드셔서 전혀 효과 없는 약을 드실 때도 있겠네요. 있고 아니면 드시면 안 되는 약을 드실 때도 있고 네. 드셔야 할 약을 제때 안 드시는 경우가 아, 많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뜯어놓으면 약이 이제 산소에 닿으니까 네. 오래 보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이상 보관하고 계시고 예. 왜냐하면 약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게 있으셔서 그냥 네. 모아놓으셨어요. 통에다가. 아. 그것도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통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약통을 이렇게 담아놓으신 걸 보고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지금 그 방문 진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주거 환경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적 문제들이요. 네. 이거를 직접 가서 네. 도와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문 진료 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예, 이게 좀 빨리 네. 도움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것도 저긴데 발달 장애를 가진 청년이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데 네, 약을 무리하게 한꺼번에 네. 예, 많이 드셔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전화상으로 이게 케어가 되시는 분은 전화로 이제 약 처방을 예를 들어 뭐 4일치를 받아갔다. 네. 그러면 이제 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케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드신다고 해놓고 안 드시거나 네, 이렇게 모아놓으셨다 한꺼번에 드신다던가 네, 이런 분들은 조금 네. 예, 선별을 해서 방문을 해서 네. 예, 약 처방 받아갔으면 잘 드시고 계시는지가 체크가 돼야 하는데 예, 그게 결국 장애인 주치의하고 네, 예, 간호 예, 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에 네.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홍보만 잘 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상당히가 정말 아니라 다행입니다. 절실하죠. 그런가요? 예, 네. 절실한데 네. 다들 엄두를 못 내는 거죠.